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미국의 경제 부흥을 약속했던 정말 거대한 공장이 있었죠. 근데 여기가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거대한 단속 작전의 현장이 돼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숫자 437.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조지아주에 있는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잃고 구금된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자, 9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무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민세관 단속국은 물론이고 FBI의 마약 단속국까지 연방 요원들이 그야말로 총동원돼서 현대차랑 LG의 배터리 합작 공장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들 증언 들어보면 노동자들이 손과 발이 쇠사슬이랑 케이블 타이로 꽁꽁 묶인 채로 버스에 실려갔다고 해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작전의 규모,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스스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 작전이다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구금된 475명 중에 절대 다수,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국적자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냥 미국 내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대규모 단속의 명분은 대체 뭐였을까요? 당국은 이 노동자들이 비자 조건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비밀 수사의 결과였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의 어떤 거대한 정책적 모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두 가지 목표가 딱 있었던 거예요. 한 손으로는 해외 기업들한테 막 투자를 하라고 공장을 지으라고 장려를 해요. 근데 다른 한 손으로는 바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불법 일하면서 체포하는 이런 상황. 이야, 이게 바로 지금 조지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의 역설인 거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불법 이민자였고 이민세관 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딱 이렇게 법 집행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럼 현장에서 연행된 이 5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요, 여러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최악의 환경으로 악명이 자자한 곳, 바로 포크스턴 IC 수용센터였습니다.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직접 쓴 보고서에도 이곳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찢어진 매트리스, 곰팡이, 작동도 안 되는 변기, 비위생적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다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끔찍한 환경이 수년 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열악한 환경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실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한 이민자가 결국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이 소식은 조지아를 넘어서 태평양 건너 서울까지 정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한 기업, 그리고 자국민이 구금된 한국 정부, 이 모든 걸 주도한 백악관까지 모두가 이제 입장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반응은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현대랑 LG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고요. 한국 정부는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항의했죠. 하지만 백악관은요, 엄격한 법 집행 원칙을 내세우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낯선 땅에 구금된 이 노동자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하긴 한데요. 현장에서는 9월 10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추방하는 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셈이죠. 결국 조지아의 한 공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책들이 서로 막 부딪힐 때 그 한가운데 끼어버린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 우선주의가 내세우는 그 진짜 비용은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